팀장이 이제 왜 이어폰을 끼고 일하냐니까 저는 이걸 들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오늘은 특별히 시대별 조직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건강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7년차 HR 전문가이자 AI와 심리적 안정감의 저자 원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기대돼요. AI 시대고 ESG가 중요한 시대에 커리어를 어떻게 고민하고 우리가 이걸 전략을 세울지에 따라서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 정말 많은 얘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조직 문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조직 문화라는 게 조금 모호한 의미잖아요. 정확히 조직 문화는 뭔가요? 맞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들의 총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화에 따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은 성격 같은 거거든요. 그 기관의 성격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성격은 사실 좀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런 거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로 지내다 보면 이 조직 문화의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성격은 사실상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타고난다고도 하고 뭐 맞아요.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뭐 사람 안 바뀐다 막 이런 그럼요. 얘기가 있잖아요. 조직 문화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게 있지만 조직 문화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직의 성격은 충분히 트레이닝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설계를 할 때 좀 중요 포인트가 있나요? 제가 경험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좀 팬시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쵸. 특히나 요새는 더.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냐,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그 딜을 받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 나가려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흐를 수 있도록 좀 그 제반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제가 실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존을 좀 다녔었거든요. 네.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에서 열리는 아마존이원들만 2만 명이 모이는 킥오프 행사가 있었어요. 내부 네. 사람들만 네. 모이는.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아서 네. 갔습니다. 저 두 가지가 되게 놀라웠거든요.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이 하나 내려왔어요. SNS로 이 행사가 있었다는 건 올리지 마라. 알겠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2만 명이잖아요. 이게 네. 통제가 잘 안 되고 행사가 끝나고 숙제 검사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지금 검색해 보셔도 그 행사는 어디에도 SNS에 올려져 있지 않아요. 저희 아마존 대표님이 있는데 좀 무섭네요. 그만큼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수준이나 지침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의 페이지가 같았다는 뜻으로 네. 보였고요. 그때 저희가 AWS CEO 분이 앤디 제시였고 지금 아마존 총괄 CEO가 앤디 제시예요. 네. 예, 근데 그때 앤디 제시가 오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리더십 프린시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 회사가 이 LP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냥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CEO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구나를 말하지 않아도 느끼겠는 거예요. 그쵸. 그런 자리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된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진 데도 있었겠지만 조금 이런 조직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조직 문화도 있더라 뭐 이런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밖으로 보여지고 싶은 것과 실제로 내부의 문화가 너무 정반대일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ESG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다양성과 포용성을 우리가 앞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승진을 할 때 또는 임원회의에서 발언의 비율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또 찔리는 기업 많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대담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꼭 ESG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린 진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저는 늘 화두로 던지거든요. 네. 조직 문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또 이런 전문가도 많아지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이 과연 그걸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쨌든 사회 문화 환경이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시대별 조직 문화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한 3가지 시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산업화 시대에 네. 저희가 조직 문화 생각을 해보면은 조직 문화라는 그 컨셉 자체가 사실 군대에서 빌려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 또는 부장님이 퇴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퇴근할 수 없는 문화. 옛날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하이라키가 정확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와서 그때는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네. 조직 문화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열심히만으로는 안 되고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과주의, 뭐 KPI 이런 걸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는 MZ세대, 그 MZ세대가 등장했던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라고 좀 보게 되면 네. 워라밸, 뭐 림문화, 네, 그다음에 뭐 역할 구분, 자율성 뭐 이런 네. 단어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KPI보다도 이 조직이 나를 존중하는가를 좀 따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맞아요. 어려웠죠. 왜 그렇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거 맞아요. 삼류가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코로나가 엄청난 그 조직의 어떤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도입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폭발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네. 각자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에 첫 약간 단추가 시작이 된 거죠. 정말 시대별로 다양한 어떤 조직 문화와 또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다. 시대와 구분 없이 전문가님이 뽑은 원픽은 뭔가요?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제가 요기요라는 회사도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의 특징은 데이터 드리븐 회사였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 랭킹으로 하는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서 증빙하면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더 높은 직급이라고 해도 제가 데이터로 설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원픽을 하자면 복장 자유로 했어요. 네. 그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네. 조직 문화 관련해서 좀 AI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김 부장 이번 신제품 매출이 이게 뭐야? 내일까지 해결책 가져와. 상무님 지시입니다. 매출이 30% 하락한 원인 분석과 마케팅 플랜이 필요합니다. 김 대리가 데이터 분석해줘요. 이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이 영상 정말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낀 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회사에서 이제 팀을 맡고 있는 팀장 역할을 하는데 정말 위와 아래 사이에서 너무 어려워요. 이 소통법에 대해서는 좀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상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가 이제 한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네.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상무님, 부장님 그리고 그쵸. 이제 새로운 세대 분들이 다 모여서 일을 네, 해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죠. 네. 김 부장님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경험에서 조언을 드린다면은 요즘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AI 시대까지 왔거든요. 네. 이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맞아요. 말했던 세대가 사실은 AI한테는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핸드폰은 보여줄 수 있어도 AI랑 대화한 건 보여줄 수 맞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 같은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좀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 팀장님한테 말해봤자 안 통해. 네, 그리고 전달하지도 않아. 내지는 말해봤자 뭐해 이렇게 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사를 만난 부하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조금 효과적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왜 말을 안 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답답함일 수도 있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본인 생각만 말하는 경우. 아, 본인 생각만 말하는 경우, 자기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메타인지가 약간 어려우신 경우인데, 저는 조금 방법론적으로는 그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상무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김상무님이라고 치면 김상무님이 김 팀장 말은 안 듣는데 옆에 최상무 얘기는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러면 있죠. 김 팀장이 해야 될 일은 최상무님이랑 얘기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직접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조직 문화적인 갈등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마다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산업화 시대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회의에서는 침묵이 흘러요. 처음에는 뭐 의견 조금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말할 때마다 말꼬리 자르고 너무 많죠. 본인 생각 이렇게 연설하고 싶으셔가지고 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회의도 1시간도 아니고 막 2시간씩 하고 막 맞아요,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회의록에는 활발한 토의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도 말한 사람은 없어요. 주체가 없고. 예. 네. 그리고 점점 침묵이라서 또 상무님 화나셔가지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우리 맞- 팀에는 의견이 없어? 뭐 또 이렇게 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어떤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보화 시대는 개인의 KPI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개인은 KPI를 다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팀의 KPI가 안 맞춰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약간 상대평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똑같이 다 잘하면은 이게 상대평가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변별력이 없죠. 정보를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경쟁자로 느끼고 막 이런 부분들. 그거는 사실 정보화 시대도 맞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혼재돼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MZ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그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에 네. MZ세대까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네. 이제 이어폰이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SNL이라고 채널에 네. MZ 오피스라고 이제 지금의 어떤 회사 세태를 좀 약간 풍자해가지고 뭐 현 세태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눈강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이제 왜 이어폰을 끼고 일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어야 뭐 업무가 효율이 올라갑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대모사 하시네. 네. 근데 저는 이 이어폰 논쟁이 되게 이제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많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못 듣는 경우에 이렇게 책상을 살짝 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살짝 톡톡 건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그것 때문에 못한 적은 없으니까. 네네. 오히려 저는 본인과 생각이 다를 때 그게 표정에서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를 더 나아가기가 참 어려울 땐 있더라고요. 네,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네. 근데 또 Z세대 분들은 Z세대를 낳은데 또 맞아요. 고충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설명하는 뭔가 이게 딱 컨셉이 탁탁탁 있어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HR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죠? 정말 한숨이 먼저.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많으시구나.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또 채용 쪽도 많이 했고 인재 육성 쪽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떠올려 보면은 제가 면접과 교육도 다 시키고 그때는 또 자플래닝 그쵸.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 점수 또 올린다고 열심히 뭐 후보자 경험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게 공을 들여서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나오면 옆에 이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혈액형이 뭐예요? 면접관이 면접자한테 혈액형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가 이때까지 뭘 한 걸까 도대체. 그쵸. 자괴감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HR이 바꿀 수 있는 거는 프로세스, 공간, 언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잘 만들어 놔도 그 물길에 물을 이렇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구성원이고 또 리더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CEO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가 맞아요. 가장 사실 네.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돌고 돌면 또 리더십 교육으로 기결이 그렇죠. 나요.
네.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네. 이 AI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직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영준 팀장님께서는 네. 어떤 키워드를 좀 AI 시대 네. 좀 윤리적인 부분이 좀 저는 생길 것 같다는, 왜냐하면 어쨌든 AI가 아직은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조직 문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AI 뭐 윤리 전문가도 네, 생길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또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뭐 효율, 자동화, 디지털 전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AI를 조직 문화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떠오르는 한국 단어는 허용이에요. 허용. 네. 틀려도 괜찮다는 허용.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허용. AI 써봤다가 결과가 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허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다정한 용어네요. 허용.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사실 그게 실제 문화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실패 언제든지 해라. 도전 안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어느 조직이나 하는데 사실은 실패했을 때 진짜로 허용해 줄 것이냐. 사실 AI 시대 직장인들은 많이 불안할 거거든요.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 불안은 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회사는 어쨌든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아지는데 나는 대체되는 거 아닐까? 라는 맞아요. 불안이 훅 올라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AI가 나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런 불안을 좀 갖고 계세요. 그 아까 모른다는 문화랑도 연결이 네. 되는 게 AI 도구를 못 써서 불안한 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데요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AI 적응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의 문제다. AI와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이걸 다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맞아요. 책을 쓸 당시에서는 제가 AI는 나의 불완전한 동료다라고 해서 빠르지만 맥락을 놓치고 정확하지만 유연하지는 않고 일관되지만 창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네, 했거든요. 네. 제가 솔직하게 허용해 주신다면 허용합니다. 네. 네, 언제든. 솔직하게 인정을 네. 해서 이것도 지금 바뀌었어요. 맞아요. 한 6개월 지났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이제 AI가 너무 발전을 해서 이제 AI의 실수를 어떻게 잡아낼까 보다는 AI가 잘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럼 무엇에 기여를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 조직 안에서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이 주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AI 시대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속도감과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ESG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좀 설명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선행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ESG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게 회사의 소유가 누구인가 보다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가, 의사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과 기관들의 조직 문화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되면 건강한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직선으로 가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삐뚤빼뚤하게 네, 가더라도 그럼요. 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것들을 AI가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ESG적인 담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AI 시대 참 조직 문화가 다양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공감이 되고, 저희가 이제 대담회를 구독하시고 또 함께 보시는 분들을 대담러라고 하는데, 대담러 분들의 어떤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입사 전에 가려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CEO를 많이 찾아봅니다. 아, CEO 분들 인터뷰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홍보 차원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그 회사에서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현직자들이 포스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SNL 아까 맑은 눈의 광인, MZ세대 직장인은 미국에서 흔한가요? 미국은 해고가 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기 때문에 흔합니다.
돈을 준 만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MZ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뻗쳐 네. 있어요. 한국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한국은 그래도 좀 정문화에 기반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52시간 이상 일하기 싫은데요. 네. 그래? 15분마다 마우스 움직여. 어허허. 대응이 이렇게 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해고가 쉬운 나라예요. 그쵸. 현상만 보고 미국처럼 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한국 회사들도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날의 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직 문화를 중심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어떠셨어요? 조직 문화라는 게 참 알면 알수록 되게 재밌는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계속 연구해 나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원명 전문가님과 AI 시대에 또 성장하고 성공하는 리더, 인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 기대가 더 됩니다. 네. 다행이다. 오늘 대담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 속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대담할까? 대담했다. 네, 감사합니다.